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합니다.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자,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감사한 마음을 담은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인터넷이나 해외 직구로 선물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거 혹시 가짜 아닐까 의심이 들 때도 있는데요. 독특허지 기특허지 이런 짝퉁 위조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주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지켜주는 박성우 심사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짱투기 아닌 진품 심사관 박성우입니다. 이런 거를 좀 매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나운서님 저 인트로 할 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 밖에서 자꾸 제작진이 네네. 그 방탄소년단 노래 한 번 더 불러달라고. 예, 아주 재미가 들렸나 봐요. 예, 지난번에 그 실제로 네. 그 심사관님 나오신 방송 있잖아요. 지난주에. 네. 그 유튜브가 이 노래 덕분에 좀 빵 터졌어요. 노래 때문에 터졌군요. 조회수가 그냥 폭발을 했습니다. 예, 방탄보다는 심사관이다. 예. 맞는 말씀이네요. 예, 뭐 노래 뭐 기억나세요 혹시? 저번에 한 거요. 예, 뭐 아무거나. 예, 방탄소년. 마지막에 한 게 예.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물. 네. 아무리 저 들어도 너무 트로트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위조 상품,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짝퉁 그거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그 위조 상품을 짝퉁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분명 상품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가짜나 모조품을 말하는 겁니다. 예. 저 위조 상품하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저 특허청이랑 뭔 관계가 있나? 그래, 관계가 있습니까? 네, 얼핏 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예.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 자기가 만든 그 상품 브랜드를 보호받기 위해서 일단 뭐 특허청에 출원을 하겠죠. 상표 출원을. 예. 자, 그러면 이제 특허청에서는 이제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이제 등록이 나가겠지요. 그러면 이제 제품 브랜드에 어떤 신뢰가 쌓이고 예. 잘만 되면은 또 이게 명품 브랜드로 또 대박이 날 수도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때 뭐 다른 사람이 유사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를 속이고 판매를 한다면은 예. 기존의 뭐 상표권자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보게 되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상표를 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표 권리도 잘 보호를 해드려야 하는 곳이 바로 저희 특허청입니다. 예. 그래서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지난주에 한 애청자분께서 저 특허청 너무 바쁜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자도 왔었는데 이거 저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매우 바쁩니다. 네. 자, 그 인터넷이나 해외 직구 많이 하면서 저도 그래요. 내가 이거 지금 구매하고 있는 이 제품이 혹시 위조 상품 아닐까, 가짜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 위조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위조 상품 시장은 이게 겉으로는 잘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는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위조 상품의 어떤 규모는 시장 규모는 한 30조 원 정도 된다. 잠깐만요. 위조 상품 규모가 30조 원이라고? 30조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너무 큰데? 상당히 크죠. 예. 이 정도 규모면은 우리가 저 세계 9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어떤 경제적 위상에 감안할 때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로 그 위조 상품 신고 건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 작년에 16,935건이었는데요. 예. 2019년도에는 6,864건이니까 말이죠. 예. 1년 사이에 1.5배나 급증했다, 폭증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새 1.5배나 좀 폭등을 한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그 세계 5대 지식재산 강국이잖아요. 네. 이만큼 좀 위조 상품이 많이 팔리는 건 좀 부끄럽긴 한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좀 증가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큰 전통 시장에서 종래에는 뭐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95% 이상이 온라인에서 유통 판매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정말 제 주위에서도 보면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피해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외 직구로 피해도 만만치 않지요. 예. 전체 피해의 대략 한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해외 직구를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예. 한 번만 해본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해외 직구는 이제 아주 그 일상적인 많이 하세요. 소비 패턴이 진짜로. 되었습니다. 예, 예. 네. 최근에 그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요. 예. 아주 저 국내외 그 직구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통 짝퉁이라고 하면 뭐 명품백이나 뭐 명품 시계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가장 많이 그 적발이 되고 있는 게 예. 의류하고 신발이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명품 가방이나 지갑, 시계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의외로 그 가짜 홍삼이나 다이어트 보조제인 그 건강식품 이런 것들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소비자들도 상당히 그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심사관님. 그 홍삼도 가짜가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네. 요즘 보통 그 뭐 부모님 명절 선물이나 주변에 이제 뭐 은사, 홍삼 선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홍삼도 가짜가 있어요? 네, 홍삼도 가짜가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예.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선물 1위가 예. 바로 그 건강 보조식품인데 말이죠. 그럼요. 예. 그만큼 그 건강 보조식품 선물들이 많다 보니까 예. 저희 그 특허청에서는 2017년도에 한번 그 건강 보조식품 중에 하나인 짝퉁 홍삼을 한번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짝품 홍삼뿐만 아니라 예. 짝품 마스크팩, 뭐 짝품 뭐 화장품 등 같은 것들은 짝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예. 인체에도 해를 끼치기 때문에 더더욱더 조심해야죠.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요. 자, 드리고 싶은 선물 1위는 건강 보조식품. 저 심사관님 네. 이거 뭐 저 개인사 여쭤봐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네네. 자녀분들 계시죠? 예, 물론 있겠지요. 있지요. 예. 있겠죠는 좀 이상한데. 있지요. 예. 실례지만 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제분 안 그럼 저 심사관님. 제 나이 뭐 지하철 5호선 8번 출구로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동안이신데요? 뭐 마스크 쓰고 안경 쓰니까 뭐 그렇게. 저 깜짝 놀랐네. 혹시 뭐 그럼 자녀들의 나이대는 지금 어떻게? 자녀들은 뭐 훌쩍 다 컸죠. 예.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 생각보다 굉장히 동안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관님은 저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뭔가요? 저는 뭐 선물보다 뭐 지금처럼 꾸준히 우리 자식들의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면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너무 방송용인데. 알겠습니다. 네. 저희 1부 여기서 좀 줄이고요. 네. 2부에는 지금 약간 방송용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접근해서 네.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진짜 자녀들의 사랑인지 네. 아니면 현금인지 광고 듣고 와서 1부 여기까지는 좀 줄이겠습니다. 짝퉁에 대한 위조 상품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었고요. 박성우 심사관과 2부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 잠시 그 뭐 교통 정보 나가는 동안에 네네. 유튜브에 저 때아닌 논란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냐면 네. 지하철 2호선인지 5호선인지 확인하러 왔다. 설마요 머리에 눈이 쌓였다. 2호선까지는 아니고 제가 4호선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명절에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이제 현금이었어요. 현금. 예, 현금. 그때 제 마음을 제 마음이 보이는 라디오 같습니다. 자, 요즘 해외 직구로 건강기능식품 구매하시는 분들 또 엄청 늘었어요. 뭐 네네. 예전에 이제 해외 직구라고 하면 뭐 가전제품 이런 거 많이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건강식품도 많이 산단 말이죠.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기능식품을 그 판매용으로 수입을 하게 되면 예. 반드시 그 식약처의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만 통관이 되는데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뭐 구입할 경우에는 이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건강기능식품에 어떤 위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보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 참고로 그 해외 직구하면서 위해 식품이 어떤 게냐 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예. 그럴 경우에는 그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그 식품 안전 나라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통해서 쉽게 또 검색하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몸의 건강에 해당하는 거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슬라생 애청자분들도 짝퉁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지난번 보니까요 그 인별그램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뭐 명품 가방을 홈쇼핑처럼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건 사실 진품인지 짝퉁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이 너무 싸거나 그다음에 그 정품을 그 취급하는 매장이 아니면은 예. 일단은 뭐 무조건 뭐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아니면은 정품 매장에 직접 문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위조 상품을 발견했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특허청 위조 상품 신고센터 1666에 예. 6464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외우기 어려우면요. 예. 유사 상품을 연상시켜서 유사 그래서 6464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또 깨알로 준비를 하셨군요. 깨알로 준비를 했지요. 이 못난 놈 뭐 이런 거.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안다 이거. 네. 지금 저 좀 여담입니다만 이런 특허청에서 저 단속도 나갑니까? 이거 특허청 권한은 아니죠? 아닙니다. 상표의 단속은 특허청. 특허청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인별그램 같은 그 요즘은 SNS 채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짝퉁의 유통망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그 SNS 채널은 기관들의 단속망을 피하기가 상당히 쉽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특히 그 K-팝 스타들의 그 로고를 단 그 짝퉁 상품들이 해당 가수나 기획사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데 말이죠. 이게 나아가서는 뭐 대한민국 이미지나 그다음에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네. 이런 건 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 특허청에서 단속을 하는데 아나운서님 저희 특허청에도 경찰이 있습니다. 일명 이제 저희들은 특별 사법 경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줄여서 특사경이라고 합니다. 들어봤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요. 위조 상품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생활 안전 건강과 관련된 위조 상품에 대해서 기획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대규모 그 제조 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지방자치제들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특사경은 지난해 그 온라인 그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요. 거기서 무려 14만 7천여 건의 불법 게시물을 찾아서 삭제라고 요청하기도 했고요. 400여 건의 쇼핑몰을 접속 차단하거나 폐쇄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913번 30번님께서는 심사관님도 이 짝퉁 단속 나가보신 적 있냐고. 뭐 저는 이제 특허 심사관이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 전국에 26명의 그 사법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특사경들이 있습니다. 노고가 많지요. 그 정말 말씀하신 대로 특법 사법 경찰이 많은 일을 하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위조 상품 전문 수사대로 저희들이 출범을 했고요. 지난 10년간 한 5만 4천여 건의 위조 상품 판매 사건을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상표권 침해 사범 4,100여 명을 형사 입건했어요. 그리고 위조 상품 놀라지 마십시오. 1,200만 여점을 이게 정가로 정가로 따지면 한 5,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걸 압수하는 큰 성과를 거뒀고요. 그래서 저희 특허청에서는 지난 7월 말에는 그 짝퉁 단속을 중점적으로 했던 저희 특사경을 보다 세분화하고 좀 전문화해서 기술 경찰과 그다음에 상표 경찰과 그다음에 부정 경쟁 조사팀으로 확대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해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있지요. 네. 최근에 그 특허를 받지 않은 제품을 마치 효능을 뭐 인정받은 그런 광고를 해서 특허로 해서 이제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그 어떤 그 건강식품이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효능이나 효과 또는 뭐 안정성까지 입증된 건 아닙니다. 마치 그 맛이 있다 없다로 이제 특허가 등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이 특허가 가지는 의미는 효과라기보다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인정해 주고요.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독점으로 보장해 주는 장치이자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세상에 전혀 없던 새로운 것이거나 그다음 종래 기술보다 차별화되고 월등하게 개량이 된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효과나 효능 같은 거는 식약처의 허가 여부를 좀 더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408번님께서는 심사관님 터커 너무 재밌네요라고 하셨네요. 무슨 일이고.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그 오늘 슬라거시가 많이 어렵나 봐요, 문제가. 심사관님도 들으시고 혹시 힌트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아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슬라굿이 문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좀 문제가 어려운지 참여하시는 분들 굉장히 적은데요. 문화재청이 고창 자연유산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예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고된 자연유산은 고창군 아산리에 위치한 높이 35m 크기의 바위로 보는 방향에 따라 엎어진 이것이나 사람 얼굴로도 보이는데요. 이 바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흔들바위, 2번 병바위, 3번 주사위.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먼저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먼저 드립니다. 2140번님, 요즘 새싹 손님 아니라고 너무 안 뽑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정답은 1번 흔들바위라고 하셨는데 오답이라서 안 드립니다. 오답이라서 안 드려요. 자, 힌트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이따 그 3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확률이 높은데요. 예. 1번이 아니면 2번, 3번인데 예. 제가 또 이렇게 술병 모으는 걸 또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술병 모으는 거. 예. 실화입니까? 아니면 힌트를 위해 조작하신 겁니까? 실화이죠? 조작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특허청 박성우 심사관과 함께했습니다.